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18왕조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난과 역경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내용인데, 힉소스 왕조가 붕괴하면서 이집트 18왕조 통치할 때에 18왕조 통치 시기에 모세가 출생을 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메롤 투투모세 1세, 이 메롤 왕이 가장 그 고난 기간에 최장 94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괴롭힌 왕이에요. 그래서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역사책에는 투투모세 1세, 야살의 책에는 메롤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메롤 왕이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 나머지 75세가 넘어서는 아들, 딸들, 자식들을 이용해서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투투모세 2세, 첩의 자식에서 낳은 투투모세 2세, 그 다음에 큰딸, 장녀,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 20년.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30년 동안 아들, 딸, 첩의 자식이지만 아들이에요. 이 둘이 혼인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섭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 6년 동안은 그 섭정자가 없었고, 그렇지만 요 딸이, 큰 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노년이고, 그러니까 아마 대행한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3년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둘째 아들, 바띠아 공주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어린 남동생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책정을 해서 둘째 아들을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총 39년 동안, 그래서 섭정으로 33년, 또 섭정 없이 6년, 그래서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18왕조의 최초 설립자, 이름이 아흐모세 1세, 아모세 이렇게 해요. 역사학자들 아모세 이렇게. 통치기간은 이렇게 됐고 25년 18왕조 설립자고, 그 다음에 총리가 요셉 총리가 1585년 110세로, 요셉 총리가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를 했고, 1년 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어요. 이때 전사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전쟁이 나서 이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멸망하는 1584년에 그 도시, 역사책에는 아바리스라고 되어 있고, 야살의 책에는 이제 도시에서 람셋,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동원이 돼서 왕궁을 건축을 했다. 궁전을 지은 거예요. 1580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잔당들을 완전히 섬멸시켰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1584년에 멸망하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쫓겨났는데도 이 부엘세바의 서쪽으로 32km 위치한 이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도망가서 여기서 항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버티다가 결국 멸망을 했어요. 자, 아멘호텝 1세 둘째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1554년에 35세로 사망했어요. 전사했는지 전사했다는 그 기록은 없고 일단은 35세로 사망했는데 이때 전쟁통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아들이 1554년에 야곱 가족이 이집트 이주한 지 102년 되는 해,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났고 왕이 바뀌었어요. 투트모세 1세로 새로운 20세의 왕이 돼서 그때부터 94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자, 투트모세 1세 여기 통치기간 1554년부터 1460년까지 요때부터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75세까지 단독으로 통치했고, 요거는 첩의 자식에서 나온 아들 투트모세 2세가 10년 동안 섭정 통치를 했고, 여기는 장녀 큰딸 밧데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이 20년 동안 섭정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없고, 그렇지만 섭정 여왕 하셉슈트 여왕이 대리 통치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큰딸은 이제 또 중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1460년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기 3년 전에 둘째 아들, 친자식의 둘째 아들, 서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을 17세 이제 후계자로 책정을 해서 이때부터 17살에서 20살까지 교육을 받아요. 후계자 교육을 받고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이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총 94년 동안 메롤 왕 투트모세 1세가 20살부터 114세까지 94년 동안 하이집트를 통치했다. 자, 메롤 투트모세가 48세였을 때에 1526년 메롤 투트모세가 48세였을 때 통치 28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때 밧데아 공주가 15살, 이 투트모세 1세가 48살일 때 큰 딸이 15살, 무남동녀 공주 밧데아 공주, 혼인 전부터 모세를,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부터 모세를 양자로 키웠다. 그래서 2살까지는 모세도 친어머니한테 가서 위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젖을 뗀 다음에 만 2년이 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려줘서 3살 때부터 계속 18살까지 계속 키워요. 3살 때부터 18살까지. 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 75세까지 메롤 왕이 단독 통치를 해서 55년 동안 단독 통치한 기간이에요. 이게 1554년에 20살 왕이 됐고 75세까지 단독 통치 55년. 이 이유는 섭정 정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을 내어서 섭정왕으로 세워서 섭정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1530년 요게벳이 126세로 혼인했어요. 요것은 126세, 요게벳이 126세라는 것은 이집트 이주한 지 126년이 됐을 때 요게벳이 126세예요.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할 때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이주한 지 126년이 됐을 때 요게벳이 126세에 혼인했다. 그때가 1530년 요게벳이 126세 후기에 미리암을 출생했다. 126세 말쯤 후기에 미리암을 출생했다. 이 당시에는 수정 임신한 지 7개월이면 출산이 됐고, 미리암은 이집트 이주 후 126년 만에 미리암을 출생했고, 그 1년 후에 아론이 출생했다. 1년 정도 후에 아론이 출생했다. 1529년 아론 출생. 152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123세로 시팀의 통치자를 50년 동안 지내고 123세에 사망했을 때, 시팀 섬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지내고 123세로 사망했을 때 통치 기간은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73세에서 123세까지 73세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123세 1529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여기서 도망쳐 나와서 이집트로 가서 메롤 투투못의 1세 75세에게로 자리를 옮겼어요. 1499년에. 자, 1529년 메롤 투투못의 1세 45세 때에 통치 25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고, 모세 출생 3년 전에, 요때는 아론이 출생했을 때요. 인구 억제 정책이 이미 실시가 돼서 아론이 집에서 출생을 못하고 들판에 나가서 출생을 하고 또 들판에서 계속 자랐어요. 최소한도 3년에서 5년 이상. 모세가 출생할 때도 모세는 집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론은 들판에서 출생하고 들판에서 자랐어요.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아론이 출생하기 전에 1529년 인구 억제 정책 재확인. 그래서 이전에는 1531년 요때는 조산원들을 시켜서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죽이라고 했고 또 여자아이들은 살려서 이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하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시딤 섬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집트로 왔을 때 1529년에 그때부터는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강물에 버리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아론도 집에서 출생을 못하고 들판에 나가서 출생을 했고 또 3년 후에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모세는 집에서 출생을 했어요. 자, 집에서 출생하기 전에 그 큰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야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민족을 끌어낼 것이라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해서 그 아버지 아므람이 아버지가 들판에 가서 요게벳 고모예요. 고모 삼촌격이에요. 고모 자기 고모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집에서 출생을 했고 또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웠고 결국 3개월 됐을 때 그 울음소리에 들통이 나서 결국 강물에 뛰었는데 그것이 또 밧데아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양육비를 받고 공식적으로 젖을 먹여요. 친어머니가 2년 동안 젖을 먹이고 만 2년 동안 먹이고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왕궁으로 돌려줘서 만 2년 이후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18살까지 모세가 18살까지 왕궁에서 정식으로 그 애굽 사람들의 형제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모세가 18살에 왕궁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와요. 자, 1526년 야세르책의 67장 49절 야세르책의 67장 49절 때는 1526년 이제 하인들이 메로투투못의 1세 48세에게 이제 그 건의를 하는데 만약 이것이 통치자 메롤투투못의 1세 48세 통치자 파라오를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오늘부터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 왕께서 그들의 그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선조들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노동을 시켜서 그 외삼촌 라반이 중노동을 시켜서 그랬었고, 또 이 에서가 용병을 이끌고 와서 또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강물에 갖다 버리는 그런 그런 압제는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야사제 67장 50절 인용을 하는데, 67장 50절 메롤 투투모세 1세 48세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파라오 왕이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70세요. 여긴 70세 발람이 70세요. 모세하고는 70년 차이가 나니까 이때 발람은 70세.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왕 통치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통치자 왕이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70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법령을 공포해서 또 계속 버리는 거예요. 자, 67장 야세책의 67장 51절 야세책의 67장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신생아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하는 법이 그때 발효가 됐어요. 3년 전에 이미 그런 말을 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아론도 집에서 출생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더 재차 또 법령이 나왔어요. 야세책 67장 52절 야세책 67장 52절 파라오 메럴 투투모세 1세 48살 파라오가 그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남자애들은 다 죽이란 얘기예요. 야사르책 67장 5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이 아내들로부터 별고 이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들판에 가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붙어서 동거 같이 살고 있었다. 1529년 요게벳이 127세에 들판에서 아론을 출산을 하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을 했는데 모세하고는 3살이 많아요. 들판에서 출생을 하고 들판에서 자랐다. 자, 1562년 일단 여기까지